자,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의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줄게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지를 알죠. 자, 보세요. 먼저 블로그는요, 상위 노출 기간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한 달이에요. 보통은 2, 3개월은 지나야 조금 순위에 떠요. 왜? 블로그는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지수라는 게. 그래서 이 지수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위에 뜰 수 있는 지수를 만들기 전에는 블로그가 효과가 거의 없어요. 유튜브는 한 개를 올려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뭐만 좋으면? 컨텐츠의 질만 좋으면. 그럼 상위 노출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블로그가 뭐가 있을까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냥 몇 가지만 딱 찍어서 얘기하면 제목 되게 중요하죠. 글의 컨텐츠와 질,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 있는 실사진, 요게 중요하고요. 유튜브는 설명 문구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목, 그 다음에 태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상의 질.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블로그에 있는 태그는 블로그 상위 노출과 관련성이 없지만 유튜브의 태그는 상위 노출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 유사문서. 블로그는요, 내가 썼던 글을 다른 사람이 베껴서 그대로 쓰면 베낀 사람은 노출이 안 돼요. 유사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가 모든 포털 사이트의 글을 비교해서 똑같은 글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올린 사람 글이 뜨고 베낀 사람은 뜨지 않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처음 운영할 때 뉴스 기사 그대로 베끼고 다른 카페에 있는 걸 그대로 퍼다가 올리면 그 글은 상위에 뜨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비교 분석하지 않는다. 내가 올렸던 영상 또 올려도 노출되고 또 올려도 노출되고 이 영상 저작거리에 안 걸린다면 딴 데 가서 제가 또 올려도 또 노출이 돼요. 아까 태그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 상위 노출 중요 포인트 재채패라고 하는데요. 재채패, 재방문자 체류 시간 페이지 뷰. 유튜브는 구독 시청 시간 페이지 뷰. 이게 말만 틀리지 원리는 똑같아. 재방문자가 뭐예요? 블로그에 갔다가 다시 다음에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한 사람이 계속 방문해. 이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후 추가라는 절차를 거치죠. 그래야 다음에 방문할 때 편하니까. 체류 시간이 뭐예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거기서 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러야겠죠? 머물러야 글을 읽죠. 그게 체류 시간.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길다는 뜻은 뭐냐? 이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계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페이지가 뭐예요? 이 사람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목록에서 이 글을 읽고 다른 목록에 들어가서 또 다른 글을 또 열어보고 또 다른 목록에서 또 열어보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나가지 않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페이지 뷰예요. 왜 페이지 뷰가 높아질까요? 이 사람의 컨텐츠가 좋으니까 자꾸 이 사람이 쓴 다른 글들을 계속 열어보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유튜브 구독. 왜 구독을 해요? 구독을 해놓으면 알림이 뜨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새로운 영상 올릴 때 바로 내가 볼 수 있거든요. 재방문자와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청시간. 머물러야 된다고 그랬죠, 블로그는. 유튜브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시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시청해요? 컨텐츠가 좋으니까. 왜 중간에 한 10초보다 나가요? 컨텐츠가 안 좋으니까. 즉 마찬가지로 체류 시간과 동일하게 시청 시간이 높다는 것은 그 사람의 컨텐츠 질이 높다라는 것을 통계로 증명해 주는 거다. 페이지뷰 동일해요. 그 사람의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한 개 보고 여기서 나오지 않고 바로 그 채널에서 다른 영상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게 체류 시간. 이게 바로 체류 시간이다. 자, 중요한 게 또 있죠. 방문자 숫자. 쉽게 얘기해서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이 블로그에 1000명이 방문했어. 오늘 유튜브에 1000명이 방문했어. 그러면 이렇게 1000명이 방문했다고 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계약할 확률이 높은 것은 뭘까요?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예요. 왜? 블로그는 매물꿀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일상글 70%와 매물꿀 30% 정도의 비중을 두라고 했으니까 매물꿀은 극히 적은 매물꿀이거든요. 근데 여길 방문한 사람의 고객의 70% 정도는 매물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올리고 있는 일상 정보글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물건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블로그의 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위에 뜨는 품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1000명이 방문하면 1000명이 다 매물이에요. 왜냐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물만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고객이 타겟팅이 돼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보다 유튜브로 계약할 확률이 더 높죠. 똑같은 인원이 이걸 봤을 때. 자, 상업적인 내용.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일상과 70%, 매물과 30%의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 하지만 유튜브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업적인 내용을 계속 올릴 수 있다.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그 다음 상위 노출 변화. 블로그는 노출 순위가 수시로 변동을 해.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저기 8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제까지 1위였는데 그 다음날은 8페이지가 있어. 허탈하죠? 순위 변동이 되게 심해요. 근데 유튜브는 한번 상위에 뜨기 시작하면 안정적인 노출을 유지할 수 있다. 엄청나게 큰 장점이죠. 노출되기까지 기간 최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는 즉시 반영. 즉시. 그러니까 영상을 3개밖에 안 올린 사람도 구독자 1000명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10,0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하나의 컨텐츠의 주제나 내용이 월등히 좋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그거 하나로 그냥 구독자 몇만 명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네이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공평해. 공평하다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가 그대로 따라 올라와요. 근데 네이버는 내가 열심히 해도 자기네 로직에 맞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못 올라가. 그래서 걔네들이 상위에 뜨는 로직에 맞게끔 글을 써야지 상위에 뜰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하면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운영하기 편하고 그래요. 블로그는 유사무소의 개념이 있다고 하니까 똑같은 글을 이게 다시 올리려고 하면 변형을 시켜야 되고 새 글로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유튜브는 오늘 찍었던 매물 오늘 가서 브리핑하고 찍어서 올리고 다음에 그 물건 또 찍어야 되면 그냥 또 찍어서 그때 가서 또 올리면 돼. 그래도 얘네들은 유사무소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건 없어요. 왜? 내가 잘 알고 있는 물건을 그냥 손님한테 브리핑 하듯이 그냥 말로 영상으로만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